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러시아어 데이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놀러 가면 맛있는 거 아마 많이 드시러 다닐 텐데 식당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려고 합니다. 메뉴판 좀 주세요. 진짜 많이 쓸 말이겠죠? 메뉴판 좀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주문하는 방법이에요. 보르시 하나, 샤슬릭 둘, 차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 첫 번째. Дайте меню,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меню, пожалуйста. 자, 다이제는 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원형은 닫지예요.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요거를 요청형, 청유형으로 바꾼 것이 다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해 두셔도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제 메뉴 요것만 외워두셔도 훨씬 도움이 되는데, 자, 다이제 주세요 메뉴를 요게 뭘까요? пожалуйста. 빠샤스타. 여러분 오늘 러시아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만능 단어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이제라는 표현부터 익혀볼게요. 다이제 메뉴 빠샤스타. 메뉴판 좀 주세요. 이런 의미고요. 자, 여기다가 단어를 여러 가지 바꿔서 땡땡땡 좀 주세요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티켓, 빌리엣, 티켓, 표라는 뜻이고요. 자, 표 좀 주세요. 티켓 좀 주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Дайте билет,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билет,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명사들을 넣으면 이것들 좀 주세요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пожалуйsta는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마 사투리 쓰실 줄 아는 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전라도의 거시기 같은 거. 아니면은 대구 분들은 또 아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건 주면서 아나 먹어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 please도 왜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굳이 또 제발이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의 예의를 차리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좀 그런 뉘앙스를 넣어주는 단어잖아요. 빠샬스타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아주 만능 치트키 같은 단어입니다. 러시아에 여행 가신다면 이 빠샬스타를 입에 달고 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고마움에 대한 대답으로도 빠샬스타가 쓸 수 있어요. 요 위에서는 뭐뭐 좀 주세요라는 어떤 공손함의 표현이었거든요. 여기서는 고마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를 들면 발쇼의 커다란 스파시바 감사 자 뭐뭐에 대한 포머시 도움에 대한 커다란 감사. 그래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앞서 배웠던 여기 중성으로 맞춘 거 보이시죠? 중성으로 같이 맞춘 거. 요거 계속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대답으로 빠샤우스타라고 합니다. 빠샤우스타. 그래서 누군가가 스파시바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빠샤우스타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도 역시나 중요하죠. 스파시바. 발음이 너무 강력해서 좋은 어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맙다는 뜻입니다. 스파시바. 강세는 여기 있어요. 스파시바 하면 대답이 빠샤우스타. 또 다른 용법 한번 볼까요? 물건을 건넬 때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구 사투리 아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저기 거스름돈 여기 있어요. 요런 의미 할 때 앞에 빠샤우스타 여기요 받으세요 저기요 요런 느낌. 그래서 빠샤우스타 바샤 당신의 스다차 거스름돈. 자, 이것도 보이세요 여러분? 요렇게 여성으로 맞췄네요. 그렇죠? 바샤 스다차 당신의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요런 의미. 자, 빠샤우스타 정말 만능 치트키 같은 단어 아닌가요? 빠샤우스타. 자, 빠샤우스타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자,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감부르게르 햄버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햄버거 좀 주세요라고 주문해 볼까요? Дайте гамбургер,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гамбургер,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 주세요. 이거는 부탁합니다. 이런 뉘앙스. 그 다음 꼬피에. 자, 꼬피에는 뜻이 커피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오 대신에 아를 쓰면은 카피에 해서 카페가 되고요. 오를 쓰면은 꼬피에 커피가 됩니다. 자, 그럼 음료 주문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커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은 Дайте кофе,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하면 커피 좀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얘를 짝꿍으로 같이 외워두시고 여기에 단어들을 계속 갈아 끼면서 다양한 뜻들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주시고 이거 몇 개 주시고 이렇게 주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수량 표현이 되겠죠. 한 접시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다르게 시켜야 되니까요. 자, 보르시, 보르시. 보르시라는 음식 이름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어떤 국같이 생긴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전 정말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취향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한번 러시아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샤슬릭. 샤슬릭은 뭐냐면 그 고기에 꼬치를 끼운 거예요.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꼬치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이는 차, 우리가 마시는 차입니다. 역시나 빠자우스타가 붙었네요. 그래서 아진 보르시, 보르시 하나, 드바 샤슬리카, 샤슬릭 2개, 그리고 이 아진 차이, 그리고 차 한 잔 빠자우스타 부탁합니다. 여기 있는 이는요.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앞에 아진, 드바 이렇게 있는 숫자 표현들을 좀 알아볼게요. 하나는 아진, 아진. 둘은 드바, 드바. 그리고 셋은 뜨리, 뜨리. 넷이 조금 어렵죠. 슈티리에, 슈티리에. 그리고 5는 삐아치, 삐아치. 6은 셰스트, 셰스트. 7은 쌤, 8은 보쌤, 9은 지비트. 여러분 이거 지비아치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강세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은 아주 연약해집니다. 여기다 힘 주시고 지비트, 지비트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강세. 제시트, 제시트 이렇게 됩니다. 금방 외우기는 살짝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6, 뭔가 쉐스트, 6, 시옷이 들어가 있으니까 쉐스트 이런 느낌. 그리고 7이니까 쌤, 8이니까 보쌤 이런 식으로 안 와닿으려나요? 아무튼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부터 10까지 쭉 외워주시면 뭐 몇 개 주세요, 뭐 몇 개 주세요 할 때 그 수량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 수량이 오면 사실 이거 샤슬리카가 아니고 원래는 원형은 샤슬릭이거든요. 근데 왜 샤슬리카라고 썼을까요? 앞에 숫자가 오면 뒤에 명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걔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규칙을 알아볼 건데요. 자, 남성 명사의 같은 경우 남성 명사 우리가 뭘로 끝난다 그랬죠? 자음으로 끝난다고 했었죠? 그 자음 끝에다가 아나 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 몇 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명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샤슬릭, 샤슬릭이 어떻게 변했다? 샤슬리까로 변했죠. 여성 명사는 원래 아나 야로 끝났었잖아요. 그 아나 야를 빼고 이나 의를 붙여주면 됩니다. 로지카, 숟가락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아로 원래 끝났었죠. 얘를 빼고 여기다가 로지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성명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나 예로 끝났었잖아요. 그 오나 예를 이 남성명사와 똑같아요. 아나 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크노, 아크노 이것도 창문이라는 중성명사인데요. 이 오를 빼고 여기다 아를 붙여서 아크나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에 숫자가 오면 뒤에 오는 숫자 더하기 명사면 여기 명사의 형태가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요렇게 변한다. 남성명사하고 중성명사는 끝을 아, 야로 바꿔주시고 여성명사는 끝을 이나 의로 바꿔준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식당에 왔다고 생각하고 혹은 카페에 왔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꼬피에는 커피, 또르트, 또르트 이거는 케이크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자, 여기 케이크 하나가 있고 커피가 2잔이 있네요. 그러면 케이크 하나하고 커피 2잔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진 또르트 하나, 아진 또르트 그리고 커피 2개. два кофе,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하면 주문이 완성됐습니다. 케이크 하나랑 커피 2잔 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까르토시카 프리 하면 이 감자칩을 얘기하는데요. 감자칩이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감자칩 3개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Три картошки фри, пожалуйста. 네, 감자튀김. 그래서 감자튀김 3개 주세요. Три картошки фри, пожалуйста. 자, 이 프리는 그냥 붙는 거고 여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감자, 튀김, 감자에서 여기 여성 명사잖아요. 여성 명사가 앞에 숫자가 오니까 이나 의로 바뀐다고 했었죠. 끝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까르토시카가 아니고 까르토시키라고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Три картошки фри, пожалуйста 하면 감자튀김 3개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데이 6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현지 회화. 맛있는 현지 회화 68쪽에 있는 대화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샤가 메뉴를 달라는 문장이 나오죠. 메뉴를 좀 주세요. 메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한국의 문장은 러시아 말로 Дайте меню, пожалуйста. 자, 다시 한번 발음을 제가 할게요. Дайте меню, пожалуйста. 여기서 메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제 외래어이기 때문에 발음은 한국말이랑 또 역시 비슷합니다. 메뉴. 그리고 여기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단어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 발음은 거의 들리진 않습니다. 쭉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자, 이의 답은 우리 정호보님이 пожалуйста 라고 하죠. 여기서 쓰임새가 다릅니다. 여기 사샤가 하는 пожалуйsta는 이제 뭔가에 부탁할 때 또는 요청할 때 무조건 이 단어를 삽입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please와 같은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는 무조건 항상 100%의 경우를 이 단어를 넣으셔야 된다. 이 단어를 안 넣으시면 상당히 거칠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어본이 이 пожалуйста 하는 역할은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했어. 근데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줬고 이 사람에게 그 뭔가를 해줬어. 그러면 제가 역시 이 пожалуйsta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이 пожалуйста 안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자, 그러면 사샤가 메뉴를 부탁했죠? 그러면 정호분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사샤가 이제 실제로 주문을 합니다. 보르시 하나, 샤슬렉 2개, 차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죠. 자, 러시아 말로 один борщ, 2 шашлыка и 1 чай, пожалуйста. 라고 하죠. 자, один борщ, борщ이 하나, один борщ. 그 다음에 샤슬릭 2개, 2 шашлыка. 이 그리고 один чай. 차 한 잔, 차 하나라고 하죠. один чай. 그리고 역시 부탁하니까 пожалуйста. один борщ, 2 шашлыка и 1 чай. пожалуйста. 이에 정어본이 хорошо, спасибо. 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хорош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спасибо.
이 하라쇼 발음하실 때 이 모음 세 개 다 오지만 다르게 발음됩니다. 강세를 받는 오만 확실한 오로 발음하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약간 아로 살짝 아로 발음이 됩니다. 하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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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시바. 자, 이제 연습 문제 볼까요? 70쪽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의미하는 명사들이 나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넣어야 되죠. 자, 먼저 이거는 풀기 위해서 얘네들이 뭔지 봐야죠. шесть, шесть. 얘가 восемь, восемь. 그리고 이 명사는 десять, десять. 자, 이 과를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шест는 6이죠. 6. восем은 8, 8이고 десят는 10,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6, 8, 10. 당연히 7하고 9가 들어가겠죠. 7, 9. 그러면 여기에서 7, 9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는 딱 봐도 이거죠. семь. 여기는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들어가죠. девять. девять. 자, 그러면 얘네들의 발음을 해볼까요? два. два. 둘,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9죠. девять. девять. 그리고 여기는 7. семь. семь. 그리고 마지막 5, 5. пять. пят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의 러시아어 한마디.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쉽게 주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배워볼까요? 바로 들어가서 커피 2잔 부탁드릴게요. 커피 2잔이에요. 이런 문장을 러시아 말로 이와 같습니다. 자, дайте 2 кофе, пожалуйста. dajte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과에서도 배웠듯이 이제 주세요, 뭐뭐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 대상이 나오죠. 2 кофе, 그러니까 커피 둘이라고 하면 직역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항상 무조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넣어야 하는 단어는 пожалуйста 라고 읽지는 않으셨죠? Дайте 2 кофе, пожалуйста. 자, 다시 한번. Дайте 2 кофе, пожалуйст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커피를 조금씩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설탕 없이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без сахара. без 사하라. 여기서 직역하면 без가 이 새로운 단어 без가 뭐뭐 없이 뭐뭐 없는 이라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사하라는 설탕이에요. 사하라. 그러면 без 사하라라고 하면 설탕 없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без сахара 또는 같은 식으로 без молока. молоко는 우유입니다. молоко. 그러면 без молока. 우유 없이. 우유 없이. без молока.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메리카노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 간판을 보면 아메리카노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직역하면 검정색 커피, 검은 커피라고 써 있을 거예요. черный кофе.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카노예요. 네, 러시아에서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진 않고 검정색 커피, 그러니까 검은 커피라고 합니다. черный кофе. черный кофе.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 이 문장을 만들면서 넣을 수 있죠. Дайте 2 кофе без сахара,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